자, 이적 시장 5개는 이번에 첼시입니다. 네. 네. 지금 19-20 시즌부터 쭉쭉쭉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찍었죠, 형? 토트넘 좀 어땠어요?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들이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네, 항상 뭐 은돈벨레 비쌌죠, 히샬리송 비쌌죠, 네. 뭐 이런 선수들.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잘 하지 못했었던 몇 년간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좀 비싼 선수들이 네. 영입했을 때 활약이 좀 미미했었던. 그래서 이렇게 그 주전급으로 이제 좀 막 뭔가를 보여주지 그렇죠. 못하면서 결국 이적 시장에서 뭔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5개년이었다. 근데 첼시는 자 19-20 시즌 딱 시작할 때 이때 뭐가 있었냐면 그 영입 금지 징계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코바치치 왔고, 근데 이제 보면 마운트, 리스 제임스, 길모어, 게이 이런 선수는 이제 좀 승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유스 콜업 했고, 그리고 이 나간 선수들을 보면은 이때 이제 에당 하자르가 나갑니다. 레알로 나가면서 엄청나게 거액의 이적료를 첼시에게 안겨주고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레알에서는 아무것도 못했고, 네. 만약에 아자르가 이때 계속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안 좋지 않았을까요? 아자르가 어쨌든 레알 가서 뭐 부상도 있었지만 몸 관리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상도 엄청 긴 부상을 막 그렇지. 당하고 이러니까. 첼시에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이거는 입절의 정석이다. 너무 좋은 타이밍에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적인 자원들은 이제 막 정리했으면 뭐 다비드 루이스도 뭐 이때 나갔고, 이때 이제 게리 케일이 자유계약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네. 이적을 확정을 지었고, 이 뭐랄까 정리해야 될 자원들은 저는 나름 내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 선수가 옛날처럼 지금 상당히 많고, 시즌으로 봤을 때는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후반기에 이때 누가 잘했냐면 막 지루나 뭐 아스피, 뭐 페드로 윌리안, 약간 베테랑 라인들, 네. 요 선수들이 좀 잘하면서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잖아요. 어허. 그리고 FA컵 결승 갔지만 준우승된 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램파드 첫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 왜냐면 이때 막 뉴스 올려가지고 막 타미, 막 마운트 맞아요. 이런 선수 되게 잘 썼던 네. 시즌이잖아요. 램파드의 기대감이 이때는 정말 한껏 높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2020-2021 시즌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적 시장 그 금지 징계 풀리자마자 되게 빅샤이닝이 많았어요. 그렇지. 카이, 하이. 그리고 티모 베르너, 여기에 벤치렐 레스터에서 데려왔죠. 그리고 지에우 데려왔죠, 아약스에서. 여기에 이 스타드렌에서 맨디까지 데려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티아고 실바 FA로 파리에서 넘어와요. 근데 이게 잘된 선수들이 없다. 첼시 안에서는. 네. 왜냐면 벤치렐 솔직히 부상 많잖아요. 그리고 티모 베르너 냉정히 실패였고, 네. 카이, 첼시의 카이는 실패였단 말이에요. 네. 맨디 물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있죠. 그러니까 뭐 카이도 그렇고 맨디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를 첼시가 우승하는 데는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때 맨디 잘할 때잖아. 그리고 근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에드와르 맨디도 딱 그때뿐이었으니, 여기서 유일한 건 저는 티아고 실바밖에 없다고 그렇지. 봅니다. 티아고 진짜. 실바. 가장 나이가 많은 티아고 실바가 네. 오랫동안 좋은 활약을 해줬죠. 네. 네. 말랑사르는 이제 노네로 치겠고, 여기 보면은 알바로 모라타가 이제 이때 알레티로 그냥 완전히 넘어가는 시즌이 됐고, 파살리치가 아탈란타 가고, 그 외의 자원들도 쭉쭉쭉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말랑사르는 바로 이제 포르투로 또 임대를 갔기 때문에 뭐 크게 다룰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첼시 은근히 정리 잘해요. 정리를 해요. 잘하는 계속. 팀이야 진짜. 네. 그리고 윌리안, 페드로, 물론 이제 이 둘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프리 트랜스퍼 이제 FA로 이제 나가긴 했지만, 정리를 쭉쭉쭉쭉 하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었고, 이 램파드 떠나고 투엘이 부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자체가 너무 좀 어수선한 감이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임대생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정리하는 선수를 이렇게 서서히 좀 정리하는 정리 느낌은 잘했어요 좀 있었다. 이전에. 예, 그래서 첼시가 은근히 장사를 선수도 영입도 하고 잘 팔면서 되게 그 밸런스를 잘 맞춘다라는 평가가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임대생 목록 등록된 선수가 20명입니다. 그래, 이게 항상 첼시는 이렇다니까. 안 쓰는 네. 선수들은 계속 인디비를 보내는 내보내고, 거죠. 네, 네. 그리고 정리한 선수를 좀 정리를 하고, 이때 이제 사실 공격진이 좀 많이 부진했거든요. 근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되게 안정감이 있었던 시즌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냉정히 실바도 봤을 있었고. 때,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이 시즌 이적 시장은 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정리는 잘하지만 이때 야심차게 영입한 이제 독일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지 못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의 공격진은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저는
2020, 2021 시즌만 한정을 하면 전 맨디는 논외거든요. 맨디는 잘했어. 저때 맨디는 잘했고 카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거 오케이. 근데 그 외적인 활약이 카이가 좋았나?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시즌에 이적 시장도 사실 그렇게 잘 굴러가진 않았다. 네. 예. 자, 그리고 2021, 2022 시즌 이때 이제 첼시가 뭐가 있었냐면은 루카쿠가 오잖아요. 되게 거액이 왔습니다. 근데 얘가 어네피 인터뷰를 맞아요. 시즌 중에 갑자기 뭔가 뜬금없이. 너무 뜬금없이. 맞죠? 예. 그리고 이때 또 그게 터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 이때구나. 예. 오랫동안 전쟁하고 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첼시가 사실 이 시즌이 되게 축구 그러니까 경기 외적으로 뭐가 이슈가 많아. 루카쿠 저렇게 인터뷰하면서 팀 분위기 흐리고 있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로만 지금 뭐 자리 위태위태하지 이러니까 뭐 이적 시장보다도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고. 자, 루카쿠 실패죠. 사울 대실패입니다. 제가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울 리그에서 데뷔전을 중계를 아 했거든요.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 왜 그랬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 프리미어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 뛰었던 선수 맞나? 약간 요 정도 네. 느낌이어서 이때 영입 솔직히 다 실패고요. 이때 이제 뭐 로마로 타미 에이브랑 넘어가고 주마 넘어가고 토모리 넘어가고 이때 정리를 좀 잘했어요. 보면. 정리를 잘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그게 있잖아. 단순하게 FA로 나가는 게 있고 금액을 바꿔 나가는 게 있어. 하는 게 있죠. 근데 타미, 주마, 토모리, 게이 다 수익 올렸고 여기에 차파코스타, 빅터 모제스, 지루 여기도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실속 있게 판매를 하고 루카쿠 복귀하면서 처음에는 기대된다. 기대를 엄청 했지. 야 우리 공격진 지난 시즌 안 맞아. 좋았는데 루카쿠 들어왔으니까 이거 보여주겠다.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익숙한 루카쿠. 네. 따로 적응도 필요 없어. 그리고 루카쿠가 활용도가 높은 선수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나는 행복하죠. 네.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크를 터뜨릴 줄 알고 맞아. 몰랐죠. 네. 그래서 이 시즌도 보면은 리그컵, FA컵 결승 갔어요. 근데 둘 다 리버풀한테 졌고 클럽 월드컵, UEFA 슈퍼컵을 우승하면서 어쨌든 트로피는 계속 땄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사다난한 시즌이었음에도 최종 순위는 리그 3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데 성공을 했고 트로피를 수집했다라는 점에서는 좋지만 이적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정리는 잘했다. 하지만 영입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많이 붙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시즌 전이죠. 2022-2023 시즌. 이때부터 그냥 토드 보일리가 옵니다. 네네네네. 뭐 이때부터는 아마 누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 많을걸? 저도 진짜 너무 기억이 정신이 잘 안 나요. 없어서. 저도 네. 이번에 찾으면서 다시 이렇게 약간 되새김질한 네. 느낌인데 보면 여름 이적 시장도 여름 이적 시장인데 겨울 이적 시장에 되게 고가 주고 산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시즌은 저희가 이제 대본을 따로 정리를 이제 해놓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즌은 영입 방출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구단주 교체가 됐죠. 네. 대대적인 영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 리디거 나갔어요. 텐센 나갔어요. 센터백 필요합니다. 여기에 벤치를 부상이야. 그래서 풀백도 필요해요. 그리고 코바치치 캉테도 사실 부상이 좀 잦은 선수들이었던 데다가 조르지뉴의 폼점 이런 게 겹치면서 삼선도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거 영입을 해야 됐던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누구 데려오냐? 웨슬리 포파나, 쿠쿠렐라. 근데 사실 이 두 선수 와서 뭐 했습니까? 네. 쿠쿠렐라 사실 첼시 아쉬웠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좋죠. 최근에 좋지. 네, 최근에 포체티노 그 좋아요. 인버티드 막 네, 쓰고 네, 네. 유로에도 잘했고. 근데 포파나는 부상으로 뛰질 못했어요. 공격진 보면 스털링, 가봉맨 데려왔고 센터백 쿨리발리 데려왔습니다. 근데 쿨리발리 생각보다 좀 아쉬웠죠. 아예 많이 네. 못했고 그리고 유망주들을 상당히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이 영입을 했는데 겨울 이적 시장이 내가 봤을 때 진짜 하이라이트야. 엔소 왔잖아요. 금액 봐봐 1억 2,100만 유로예요. 자 그리고 무드릭 7천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디아실, 마두에케, 귀스토는 너무 좋은 영입이고 너무 좋은 영입이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린 선수들 주앙 펠릭스 이때 이제 임대로 잠깐 합류하고 나트로 포파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 막 숫자가 늘어나. 그리고 필요했었던 포지션에 그 선수들이 들어와. 그 측면에서는 야 그래도 선수 많이 사고 있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한 선수한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이 장기 계약. 그래. 무들이 막 7력 이렇게 막 묶어놓잖아. 그거에 있어서는 팬들도 약간 이제 조금 의문의 목소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장기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제 후폭풍이 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첼시의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지난 시즌 최근 막판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저기에서 선수들 사오면서 조합의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적응 성장의 문제였었는데 그게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 막바지로 이제 딱 갈 때. 근데 또 다시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이건 다시 또 어떤 식으로 좀 이게
표출이 될지 음. 좀 지켜봐야 되는 이번 시즌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 영입된 선수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성공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엔조도 안 되나? 엔조 잘하긴 했잖아. 그래, 근데 그냥 금액을 또 생각을 해보면 더 했어야 됐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귀스토 같은 자원들은 이제 너무 영입을 잘한 자원들이. 또 엔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같은 팀 내 문제가 이제 또 있으니까. 이러면 여러모로 저러면 문제가 그러니까 축구 왼쪽으로 영입이 잘한 것이 맞냐? 라고 봤을 때 다시 물음표가 달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막 또 그래. 봐, 리스 제임스, 캉테, 포파나 막 장기 부상 당하고 이탈하고 심지어 포파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선수야. 그러니까 쓰지도 너무 못해. 그래. 정신없는 시즌이긴 했어. 네, 진짜 정신없는 어. 시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시즌이었고. 네. 자, 지난 시즌 보겠습니다. 일단 영입은 계속됩니다. 카이세도 1억 1,600만 유로. 그리고 이때 같은 삼선인 라비아 보강됐고요. 은쿤쿠 이제 첼시로 합류됐고 여기에 파머, 디사시, 뭐 니콜라 잭슨, 우 고추커, 그리고 로베르트 산체스, 뭐 페트로비치도 이제 이때 합류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냥 영입을 했어요. 거의 시즌마다 연속 2시즌 동안 거의 물갈이 수준이네. 근데 이 시즌은 그래도 이적 시장에 있어서는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어쨌든 그 카이세도 데려올 때 경쟁이 있었죠. 네. 그 리버풀 마지막 하이제킹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잘 삼선 데리고 자원 왔어요. 카이세도 네. 라비아 데리고 왔고 됐어요. 잘했죠 카이세도. 은쿤쿠 합류, 콜파머 영입 당시에는 좀 비싼가? 근데 너무 이 아니 정도면 해줘야지. 비싼가? 뿐만 아니라 맨시티에서 나는 뛰었어. 뛸 때마다 좀 유망주네. 좀 지켜볼만 하겠네. 라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많은 시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팔머의 진가를 이제 몰랐죠. 그치, 맨시티에서는. 몰랐지. 근데 데리고 왔는데 비싸게 데리고 왔어. 그리고 첼시 또 이렇게 비싸게. 근데 유일하게 파머 절해야죠. 첼시에서 캐리하면서 지금의 첼시를 만든 파머. 그렇죠. 그리고 이번 유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정말 요 몇 년간 영입한 선수 중에 뭐 잭슨, 뭐 은쿤쿠, 사실 뭐 카이세도, 그다음에 또 누구 엔조 됐어. 그냥 요 몇 년간 영입한 선수 중에 파머가 짱입니다. 짱이야. 콜파머 짱이고 네. 지금 저 5개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5개년 동안 들어온 선수 중에 콜파머가 최고. 짱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영입하고 나서의 활약은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봐야 되는 게 판매예요. 일단 카이 거의 이거 원금 회수급이죠. 네. 근데 첼시 카이는 솔직히 좀 아쉬웠잖아. 그리고 자 메이슨 마운트. 그냥 첼시가 왜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리하고 파는 거는 장사를 은근히 잘한다니까. 맞아요. 은근히가 아니야.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옛날에 마리나 있을 때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봐 쿨리발리, 풀리식, 롭스터치크, 맨디 좀 전력 외자원들 다 이 정리. 정도 받고 내보냈죠. 뭐 지에나 오바메양 정도 제외하면은 이건 선수 매각은 진짜 괜찮은 가격에 잘했다. 근데 여름에 이제 너무 시끌시끌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 이적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조용하게 지나갔던 시즌인데 어쨌든 콜파머나 카이세도 같은 잘했었던 선수들이 들어오고 판매하면서 금액도 챙겼기 때문에 2023-2024 시즌 이적 시장 그래도 나름 좀 괜찮았다. 또 다른 엔소가 왔거든요. 엔소 마레스카가 이제 어떻게 할지 새 감독 왔기 때문에 세 판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은 저희가 다루진 않아요. 근데 지금 듀스버리올 같은 자원들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이제 오피셜 나왔고.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지금 포체티노가 가지고 있던 이 스쿼드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를 갈 수 있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FA컵을 우승하는 바람에 컨퍼런스로 내려갔다는 건 뭐 시즌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요소다. 예. 자, 이렇게 첼시 5개년 장사를 꽤 잘했던 첼시 5개년 돌아봤습니다.